안녕하십니까.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조 칼럼니스트 김영국입니다. 오늘도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에서 말하는 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법적인 안정성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자 쪽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50년, 100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을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바로 법률의 시효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월이 일정 기간 지났으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시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효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형해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 중에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일상생활에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와 형해시효는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고,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민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오래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경우에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주인공인 범죄자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공소시효인데요.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고 범죄자도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이 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기, 무고, 강간과 같은 범죄는 10년, 절도, 상해는 7년, 폭행, 명예훼손은 5년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살인의 추억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진범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과연 공소시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러한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5년이 지나면 살인범죄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으로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그리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50년, 100년이 지나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 공분도 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이 현재의 법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해시효입니다. 이것은 형의 집행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시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3년 동안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형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이 벌금형의 집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사례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원인 성실한 씨가 있었습니다. 이 성실한 씨는 6개월 동안 성실하게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고 업무량도 너무 많아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직하면서 사장님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이 성실한 씨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쯤 지나서 결혼을 앞두고 이 사장을 찾아가서 월급을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나는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줄 필요도 없다라는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실한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사장님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이 법원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소멸시효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는 20년부터 아주 짧게는 1년까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거래를 했을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씨의 경우처럼 임금 채권, 그리고 의사의 치료비, 공사 대금 같은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 그리고 음식값, 입장료, 술값과 같은 경우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상 술값이 있는데 1년 동안 갚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주인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씨의 경우에 3년만 지나면 절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구, 압류, 가압류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가압류를 해놓는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다시 그 기간만큼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깁니다. 판결을 받은 채권은 아무리 짧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10년의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혹시 돈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사로 어떠한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땅을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땅처럼 이용을 해왔다면 그 사람은 그 부동산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인이 될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등기를 나에게 넘겨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10년 이상 자기의 소유의사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 취득시효는 최근에 조상 땅 찾기 운동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조상 땅 찾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는 분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각종 시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법적인 절차인데요. 이 외에도 법에서는 상당히 기간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민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 불복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과 비슷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 지급 명령,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류를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서류가 되는데요. 이 소장을 받고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쓰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보다 다소 경미한 절차, 그리고 중간 절차인 결정 명령을 받았을 때는 7일 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서나 한정 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판결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정에서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7일 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내셔야 2심, 3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약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종 시효, 그리고 재판에서 알아두어야 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간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기간 안에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